안녕하세요. 성장단계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조셉 머피의 부의 초월자입니다. 간절한 욕망은 잠재의식의 나침반이 된다. 소망의 비전, 믿음을 더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 잠재의식은 내가 원하고 마음속에 그리고 믿는 걸 이루기 위해 온갖 방법을 찾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부자가 되고 싶다는 강한 욕망과 부자가 되리라는 뚜렷한 비전과 이미 부자이거나 조만간 부자가 되리라는 굳건한 믿음을 합치는 게 부자가 되는 비결이다. 소망을 실현하려면 소망이 이루어지는 이미지를 마음에 그린 후 긍정적인 감정을 불어넣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어야 한다. 여기서 긍정적인 감정이란 소망, 감사, 간절한 기대 등을 말한다. 정말 이루어지리라는 믿음 없이 무언가를 원하거나 요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음 단계를 따라 잠재의식을 작동시킬 수 있다. 잠재의식을 작동하는 4단계를 소개해드리겠다. 첫 번째, 원하는 것을 상상하라. 환자를 보는 의사의 모습, 새로 산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는 모습, 각본을 쓰는 모습, 물건을 발명해서 큰 돈을 버는 모습 등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명확하게 그려라. 두 번째, 상상하는 바가 이루어지리라고 간절하게 기대하고 믿고 소망에 긍정적인 감정을 불어넣어라. 긍정적인 감정은 현재의식이 품은 이미지를 잠재의식으로 전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다. 세 번째, 원하는 모습으로 살거나 원하는 일을 하거나 상상하는 것을 손에 쥐는 느낌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나 문구를 떠올려보자. 내 거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짧은 문장이어도 충분하다. 중요한 건 그 단어나 문구를 내가 원하는 것이 되거나 원하는 것을 하거나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의 느낌 또는 이미지와 연결하는 것이다. 네 번째, 편안한 상태에서 긴장을 풀고 원하는 모습으로 살거나 원하는 걸 하거나 상상하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의 기분을 나타내는 단어와 문구를 반복해보자. 단어나 문장을 말할 때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기분을 느껴보자. 돈이 많기를 원한다면 부자가 된 기분을 느끼는 것이다. 매일 최소 3번, 15분 이상 이 단계를 따르면 원하는 걸 얻으리라는 믿음을 강화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인 이미지는 잠재의식에 전달된다. 내면의 창조력은 내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방법을 찾고 자원을 마련할 것이다. 단순히 어떤 대상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무엇을 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창조력에 기대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창조력을 사용하려면 원하는 모습이 되거나 원하는 일을 하거나 원하는 것을 가졌음을 인식하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원하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소망을 이미지화시키고 소망에 가깝게 물리적인 형태로 빚는 걸 뜻한다. 구체화한 소망은 곧 경력, 돈, 인맥 등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것이다. 원하는 모습이 되거나 원하는 일을 하거나 원하는 것을 가진 기분을 충만하게 느낄 때까지 계속 시도하라. 그 기분을 오롯이 느끼다 보면 소망이 이루어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상태에 이른다. 잠재의식 속에서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다.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는 건 이미 가지고 있기에 더 바라지 않는 상태라는 뜻이다. 그러면 잠재의식 안에서 창조된 대상이 외부 세계에서 나타나는 건 시간 문제다. 곧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 며칠,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 욕망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내 앞으로 차가 달려온다고 치자. 차를 피하고자 하는 욕망이 없다면 교통사고를 당할 것이다. 욕망은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밀어주는 자극제다. 저는 바라는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거든요. 무언가를 바라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머니에게 말을 거는 것은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 욕망 때문이다. 자녀에게 잘 자라고 인사하는 것, 사랑을 표현하고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다. 사소한 마음조차 욕망의 한 종류다. 사람은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욕망이 없다면 인류는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다. 수천 년 전 누군가는 기후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돌이나 나무로 집을 지었다. 비와 눈으로부터 몸을 피할 수 있도록 지붕을 지었고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벽난로를 피웠다. 벽난로는 비효율적이었고 위험했으며 난방이 잘 되지 않아 라디에이터가 발명됐다. 여름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도 발명되었다. 모든 발명은 욕망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욕망을 모든 행동이 샘솟는 샘물이자 근원이라고 부른다. 시작이 욕망이라면 끝은 발현이다. 아플 때는 건강을 원하고 혼란스러울 때면 마음의 평화를 원하며 가난할 때는 부를 원한다. 반면 욕망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좌절, 불행, 고통이 원인이 된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원했지만 그 욕망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삶은 혼돈 속에 빠진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은 내가 준비되었을 때 찾아온다. 욕망은 잠재의식 속에 존재하기에 잠재의식은 욕망이 주관적으로 실현되도록 한다.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평화롭다. 평화로운 상태에 있으면 조만간 잠재의식은 생각을 세상으로 가져올 것이다. 욕망이 실현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 건 잠재의식에 명하는 것이다. 관심을 기울이고 긍정적인 감정, 즉 간절한 기대, 감사, 믿음을 이상에 주입하면 주관적인 현실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 믿음의 힘을 사용하라. 어떻게 되리라고 가정하고 느끼는 내용은 내면의 주관화되고 우주의 스크린, 내 주변의 세계에 객관화된다. 그렇게 되리라고 계속해서 가정하면 그 내용은 반드시 현실에 펼쳐진다. 믿는다고 입 밖으로 말하는 내용은 다짐과 내면의 믿음을 반영한다.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증거이자 예언이다. 믿음은 그 대상을 끊임없이 불러들이기 때문에 어떤 의식 상태에 있든 결국 언젠가는 밖으로 드러난다. 어떤 물건을 갖고 싶을 땐 정말 그 물건을 가진 것처럼 상상하고 느껴야 한다. 그 물건을 내가 갖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것이 내 방에 있다고 상상하면서 그것을 사용하는 감각을 느껴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눈에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의 딴지를 걸고 도전하고 의문을 품고 분석하려는 현재의식을 차단하라. 잠재의식의 힘에 온전히 기대야 한다. 오감의 세계를 떠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야 한다. 잠재의식의 법칙을 적용하면 감각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나 자신을 한계에 가두지 않을 수 있다. 나아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원하는 일을 해내고 가슴이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다. 잠재의식의 힘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의심을 들게 하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멀리하라. 그릇된 믿음과 의견으로 가득 찬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그릇된 믿음과 의견이 있을 때 현재의식은 논증한다. 이상이 현실이 되리라고 굳게 믿는 심리적인 상태가 자리 잡을 때 상상력과 창조력을 사용할 수 있다. 나의 깊은 자아를 믿어야 한다. 깊은 자아를 오롯이 인정하고 그 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 감각적인 증거를 거부하고 욕망이 실현되리라 생각하라. 지금 욕망과 사랑에 빠져 있고 계속 사랑할 것이라 다짐하라. 사랑이 담긴 아이디어는 무적이다. 이 아이디어를 잠재의식에 깊숙이 새겨라. 특히 평화로운 상태에서 잠재의식에 명을 내리면 잠재의식은 반드시 무언가를 가져다 준다. 노력 역행의 법칙 4단계. 어떤 아이디어가 마음속에 강하게 일어나 암시가 되는 수준에 이르면 의식적으로 노력해도 암시를 거부할 수가 없다. 그런 노력이 오히려 암시를 강화시킬 수 있다. 에밀 쿠에의 노력 역행의 법칙을 알린 책에서 이와 같이 언급했다. 다시 말해 의구심이 들거나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그러고 싶지만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아무리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와는 멀어진다는 것이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공포나 절망, 믿음 부족 등의 암시는 나 자신을 해친다. 선한 아이디어를 생각하려고 노력할수록 악한 아이디어가 더 폭력적으로 파고든다. 단순한 노력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의지와 상상력이 대립할 때 결정권을 가지는 건 늘 상상력이다. 에밀 쿠에의 말은 욕망이 상상력이나 믿음과 충돌할 때는 반드시 상상력과 믿음이 이긴다고 풀이할 수 있다. 지배적인 아이디어가 언제나 이기는 것이다. 노력은 두 가지 아이디어나 암시가 상충할 때 반대하는 아이디어를 뛰어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당장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네요. 이 말은 두 아이디어 모두를 무력화시키고 결국 아무 아이디어도 실현되지 않게 만든다. 성공에는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손쉬운 방법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는 최면을 거는 것이다. 최면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주의를 고정해야 한다. 졸린 상태일 때 또는 선잠에 든 상태일 때는 최소한의 노력으로도 충분하다. 잠이 들 거라고 암시를 주면서 졸린 상태로 유도할 수 있다. 그러면 안간힘을 쓰지 않고도 주의를 집중할 수 있다. 보두행이라는 사람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잠재의식의 아이디어를 주입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암시를 걸 아이디어를 압축해 기억에 쉽게 새겨질 만한 간단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자장가를 부르듯이 몇 번이고 반복합니다. 보두행의 노력 역행의 법칙은 다음 4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1. 온몸을 이완해 가수면 상태에 들어간다. 2. 성공한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그려 그 이미지에 집중한다. 3. 내가 정말 성공했다고 느낄 때까지 성공이라는 단어를 되뇌인다. 4. 잠이 들기 전까지 성공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한다. 다음은 2위 기법을 실제로 적용해본 사례다. 돈이 들어갈 곳이 너무 많아요. 청구서가 쌓이고 있는데 저는 실직했어요. 먹여 살릴 자식만 셋인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일단
의자에 앉혀 몸의 긴장을 풀고 렘수면 상태로 유도했다. 그런 후 보두행이 제안하듯이 그가 원하는 상황을 두 단어로 압축했다. 다 됐습니다. 이 두 단어의 의미는 자신이 원하는 것 모두를 실현했다는 뜻이다. 내야 할 돈을 다 냈고 새로운 직업을 얻었으며 살 곳을 구했다는 걸 의미한다. 응축된 문장에 담긴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다 됐습니다. 라는 말을 자장가처럼 반복했다. 조용히 다 됐습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소망하는 대상이 성공적으로 잠재의식에 새겨지며 따뜻함과 평화로운 느낌이 그를 사로잡았다. 지금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은 방황하지 않았다.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느껴질 때까지 이 방법을 되풀이했다. 짧은 문구에 온 정신을 집중할 때 마음은 다른 아이디어나 잡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마음이 방황하지 않으면 모든 꿈이 실현된다. 다 됐습니다. 라는 짧은 구절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의미에 집중하라. 영적인 길은 너무 깊어서 헤아리기 어렵다. 샘물에 가도 물을 기를 그릇이 없으면 물을 뜰 수 없다. 마찬가지로 생명수가 솟아나는 내면의 샘물에 도착해서 생명수를 뜨려면 그릇이 필요하다. 여기서 그릇이란 아이디어가 실현되리라고 기대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이며 감사하는 생각이나 느낌이 지배하는 마음 상태를 말한다. 이때는 돈을 어떻게 벌지 초조해하지 않는다. 모든 비용을 다 낼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낀다. 청구된 모든 비용을 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다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잠자리에 든다. 이만큼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선한 것을 원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한다. 내면의 인식, 감정 또는 신념을 통해 나 자신에게 선물을 준다. 이제 모든 욕망이 즉각적으로 충족되는 걸 지켜보는 일만 남았다. 네, 여기까지 책 일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책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직접 사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또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은 파트는 조셉 머피의 방법들 중 가장 간단하고 실천적인 방법들이 소개되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지금 제가 같이 올려드리고 있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 챕터에 나오는 감정 부분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해서 혹시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에 여기가 끝이 아니다 재생 목록을 들어가셔서 한번 쭉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잠재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될지는 방법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처음 들었을 때에는 오히려 이렇게 쉬운 거네 하고 금방 덮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를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실제 생활을 살면서 이 끌어당김의 법칙들을 꾸준하게 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는 게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해도 즉각적으로 무언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고 이게 정말 될까? 이런 게 될까? 라는 의구심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것들은 제가 또 읽어드리는 내용이나 또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들을 계속해서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동기부여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방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그것들을 감정적으로 느끼고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를 믿으면서 그 모습을 한 번에 떠올릴 수 있는 한 단어, 간단한 문장을 자기만의 주문, 자기만의 만트라를 만들어 보라는 거죠. 그리고 편안할 때, 쉴 때, 누워있을 때 그 단어와 문구를 반복하고 그 단어 속에서 응축된 이미지를 느끼고 그 감정을 계속해서 느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만트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만 그것들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특정 단어, 특정한 문구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계속해서 어딘가 써내려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비밀번호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죠. 뭐 저로 예를 들면 2024년 10만 구독자 달성 이런 거를 써놓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2달 안에 10kg 빼기 뭐 이런 식으로 직관적인 어떠한 목표를 계속해서 내 일상 속에서 스티커를 붙여놓을 수도 있고 계속해서 그 핵심 목표, 핵심 단어를 지속적으로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 수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 삶에서 당연히 중요한 것도 있고 긴급한 것도 있겠지만 정말로 내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하려면 내가 의식적으로 내 의식을 붙잡고 이것을 잠재의식에 계속 말해서 나 이거 꼭 해야 해, 나 이거 정말 중요해 라고 말하는 그 시간, 그 과정이 삶의 곳곳에, 일상생활 곳곳에 배치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단계들을 거쳐 나가면서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이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거죠. 이 책에서는 이제 성공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누군가한테는 이게 이제 다 이루었다, 다 됐다, 합격했다,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적합한 단어를 하나 골라서 잠잘 때, 지하철 기다릴 때, 샤워할 때 계속해서 그냥 그것들을 한번 읊조려 보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꼭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